자, 우리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시죠. 김병주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주불리. 네, 오랜만에 의원님 말씀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죠? 네, 아주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려도 많이 됩니다. 네, 진짜 걱정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 그리고 또 대만 해협까지 같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것은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언사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저는 결단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동안은 우리가 비살상 무기만 지원했는데 네.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은 네.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적대국이 된다면은 우리가 큰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네. 안보적으로는 당장 거기 보면은 교민들 16만 교민들의 안전이 문제되고 그러네요. 160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네. 당장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네.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하기도 바쁜데 적대국이 하나 더 생긴다면은 네. 엄청난 우리가 안보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우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전문가의 의견이 실려 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살상형 무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국제법상 이 상대 국가에 의해서 교전 당사국으로 지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네, 그렇죠. 러시아에서도 이걸 전쟁 개입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러시아 크렘린궁에는 네. 전쟁 개입으로 본다면은 러시아 그 당에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봤는데 네. 전쟁 개입국 즉 참전국으로 본다는 의미잖아요. 아, 무서운 그렇게 얘기네요. 되면은 네. 적대 관계가 된다는 의미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파장은 우리가 예측 불허죠. 엄청나게 안보 위기로 치달릴 겁니다. 의원님 지금 유럽에서도 이렇게 살상형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폴란드를 죠 나토 국가도 네. 비살상 무기는 대부분 나토국이 예. 지원을 하는데 네. 나토국 중에서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또 일부 있어요. 그 예. 국내 방침에 의해서. 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저 멀리까지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그 인도적 지원이나 비살상 무기는 지원해 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투복이나 방탄복 또 전투식량 이런 것들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좀 전에 이제 의원님도 러시아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찾아보니까 드미트리프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 예. 우리가 북한과 핵 분야 협력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이 걱정되는 것이 한반도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만약에 러시아와 적대 국가가 된다면은 네. 당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교민과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네. 북한을 통해서 북한에게 신무기를 제공한다든가 네. 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테러를 가한다든가 아이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고 네. 그다음 또 우리의 사실 안보의 가장 현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네. 대응하고 비핵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하려면은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어렵거든요.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국 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30년 동안 노력해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고립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네. 남북 문제도 풀기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는 날짜가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이 한미 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회담 하면 뭐 정식 의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네. 그 토의는 될 겁니다. 아. 미국하고 회의를 해보면 제일 먼저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네. 미국은 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아. 분명히 이건 토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네. 북핵보다도 사실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게 것이 탄약입니다. 네. 155mm 탄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탄약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재고 그 비축량이 많은 나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미국이 얘기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로이터 통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회견했다는 것은 미국 가서 공식화시키고 천명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것을 흘려서 간보기를 하는 거죠.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네. 보여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가기 때문에 네. 만약 이런 것들을 사전 작업을 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이게 나온다. 예. 그 결과로 했다 하면은 국내 여론이 폭발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간보기식으로 흘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원님 참 지금 의원님도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가 크고 말이죠.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가와 안위와 존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국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국민과의 한마디도 상의 없이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은 국가 안위와 미래, 안전보장 이런 데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공론화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밀실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서 마치 통보하듯이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네. 네. 그 의도가 뭡니까? 저 의도가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서 지금 지켜왔던 원칙이 가치와 진영 논리잖아요. 네. 가치와 진영이 같으면 무조건 선이고 네. 가치와 진영이 다르면 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일본의 말은 그냥 다 잘 듣고 네. 나머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적대시하는 예. 이런 거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설설기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글쎄 그런데 말입니다. 안에서는 국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하고 야당에게도 고압적인 자세를 하는 네. 이런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한미동맹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거기다가 말이죠. 이 탄약을 지원하고 어느 나라도 지금 다 눈치 보고서 못하고 있는데요. 네. 참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의원님. 네. 이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격화되면은 과거에 박정희 때 베트남 전쟁이 전 떠오르는데 미국이 지원한다 요청한다 그러면 또 우리 국군 거기다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우려까지 제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아마 파병까지는 어려울 텐데 네. 지금 만약에 찰상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글쎄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국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벌써 러시아 연합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장거리 폭격기 8대가 동해 안에 이렇게 비행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이고.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이 우리 위해 요인이 되는 거죠. 예. 러시아가 벌써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연합뉴스 보니까 지금 막 뜨고 있는데 네. 8대 그 비행기가 동해상 에서 감시하고 뭐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군사적 위력 비행을 하는 거죠.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거군요. 바로 코앞이잖아요. 네. 네, 러시아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국가 안위를 흔들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은 이것은 큰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네. 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나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러시아는 강대국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말만 잘 들으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국제 관계는 그렇게 네. 진영과 그렇게 그 가치로 이분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국제 관계에서는 국익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네.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외교의 대원칙을 버리고 아주 편협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계속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엔 만약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 특대형 외교 안보 참사로 이어질 겁니다. 네. 아니 우리가 미국 말 그렇게 잘 들으면 미국이 우리 많이 도와줍니까? 우리가 난국과 공공에 처하게 되면 미국이 그냥 달려오나요? 그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의원님. 사실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면 우리 목소리를 높여야 한미 동맹이 강화됩니다. 역설적으로.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하고 했을 때 네. 미국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지, 네. 무조건 미국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반미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반미 감정이 생기면 결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미 문제를 많이 업무를 해보면은 네. 주장을 확실히 하면 할수록 더 잘 강해져요. 미국은 또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한반도 특수성을 미국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네.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만 유독 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에.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이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오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형 KAMD를 만들어서 설득시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시 관계가 되니까 네.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것만 하겠다 해서 네. 미국도 이해를 해준 거거든요. 네. 일본은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갔었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한반도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면은 미국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지켜왔던 원칙을 다 버리고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에게는 저자세, 굴종 외교로 이어가고 있어서 네. 국민적인 자존심까지 손상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나오는 의원님도 그 언론에서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155mm 포탄 50여만 발 이것이 반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다른 살상용 무기도 검토되고 반출될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기관총 460만 발하고 K2 전차 포탄 5만 발 이런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폴란드로 지원을 하는, 폴란드에 우리가 K2 전차하고 K9 전차도 FA-50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탄약들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런 걸 풀어버리면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네. 자, 이제 국회 국방위가 언제 열립니까, 의원님? 사실 어저께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네. 탄약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열자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절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앞뒀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도 보자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서 네.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위를 열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그 입장을 좀 내려고 합니다. 네.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 하셨던데 이건 국방위 차원뿐만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나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토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국방위 차원은 차원대로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해가 되고 네. 국가 안위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자. 그리고 이런 야당의 반대라든가 국민적인 반대가 있으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이 더 좋을 수 있죠.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미 정상회담 때 봐라, 우리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군사 지원하는 건 싫어한다. 그러니까 네. 군사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에도 좀 모르겠습니다. 연결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국민의 의사, 국회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의원님. 네, 그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데 네. 하여튼 우리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네. 중입니다. 지금 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그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대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런 부분도 접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외교를 지금 네. 윤석열 정부한테 맡겨놨다는 큰일 나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지금 외교는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네. 자, 의원님 하여튼 국회에서 활약 기대하고요. 요즘 어떻게 좀 막아주십시오, 의원님. 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의원님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